안녕하세요, 여러분. 대성입니다. 제2챕터 컴퓨터 하드웨어 그 1섹션 중앙처리 장치 강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앙처리 장치 우리 영어로 CPU라고 하는데요. 왜 CPU라고 하느냐 가겠습니다. 이 CPU의 C는 센트럴, 그러면 중앙이란 뜻이 있고요. 그 다음에 프로세싱, 되게 중요하죠. 처리란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처리. 그 다음에 유닛, 디바이스보다 좀 작은 장치의 개념이죠. 유닛, 그러면 장치란 뜻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중앙처리 장치 이렇게 부른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중앙처리 장치라는 말보다 CPU라는 말이 더 아마 더 익숙하실 겁니다. 그래서 CPU CP긴 뭐가 씹히느냐. 아무튼 CPU, Central Processing Unit, 약자 조심하시고요. 사람으로 친다면 어디에 해당이 되느냐? 바로 두뇌, 뇌에 해당이 된다라는 것도 좀 같이 알고 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또 하나 알고 가실 게 뭐냐면, 혹시라도 또 시사적인 문제로 또 나올 수도 있겠죠. 지금 여러분들 스마트폰 다 가지고 계십니까? 스마트폰에서 우리 사람의 뇌와 같은 역할, 또 컴퓨터의 CPU와 같은 역할을 하는 거는 무엇이겠는가라는 거죠. 스마트폰에서는 바로 AP라고 불러요. 이것도 좀 같이 알고 가시기 바랍니다. 스마트폰에서는 이제 AP는 뭐냐면 애플리케이션, 응용이란 뜻이고, P는 프로세서. 그래서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어플 또는 APP, 앱이라 그러죠. 그래서 어플이나 앱을 처리해주는 장치다. 그래서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 이렇게 불러요. AP라고도 부릅니다. 같이 좀 알고 가시고요. 또 시사적인 용어 문제로 튀어나올 수도 있는 부분이죠. 자, 중앙처리 장치 컴퓨터에서는 CPU라고 하고, 우리 스마트폰에서는 AP,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 AP라고 한다라는 거 좀 알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애플리케이션, 그러면 APPLICATION, 애플리케이션, 그러면 응용이라는 뜻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P는 프로세서, PROCESSOR. 자, 됐고요. 자, 아무튼 사람의 뇌와 같은 역할을 하는 건데, 명령어를 해석해 주고요. 그 다음에 자료 연산도 해주고, 또 비교도 해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컴퓨터 시스템의 핵심적인 장치, CPU 같이 알고 가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중앙처리 장치의 성능 평가 단위인데, 일단 클럭이라는 거 먼저 좀 알고 가겠습니다. 이 클럭이라는 거 시험 문제 잘 등장을 하는데, 클럭이라는 건 뭐냐면요, 1초 동안에 발생하는 클럭 펄스의 주파수를 의미한다라는 거죠. 클럭이라는 거. 그래서 우리 사람으로 친다면 맥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맥박 가겠습니다. CPU의 처리 속도를 나타내는 단위다. 클럭 알고 가시고요. 또 1초를 기준으로 어느 정도의 계산을 할 수 있느냐, 처리할 수 있느냐를 나타내는 건데, 단위는 헤르츠예요. 헤르츠. 잘 알고 가셔야 되겠죠. 또 초당 반복되는 주파수를 의미한다. 같은 의미. 또 데이터 처리를 위한 신호. 또 하나의 클럭에서 처리할 수 있는 명령어의 수가 많을수록, 작동하는 클럭 주파수가 높을수록 CPU의 성능이 좋다. 당연하겠죠. 자, 클럭에 대해서도 시험 문제 맞다 틀리다로 잘 튀어나오기 때문에 같이 좀 알고 가시기 바랍니다. 자, MIPS라는 거는 우리 지난 시간에 했었죠. 그래서 instruction이라는 거는 명령어고, per second 그러면 이제 1초당이라는 뜻이죠. 초당 그 명령어를 몇 개 처리할 수 있느냐. 밀리언 그러면 100만이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1초 동안에 처리할 수 있는 명령어의 개수가 100만이다라는 거. MIPS 중앙처리 장치, 그러니까 CPU의 성능 평가 단위. 그다음 플롭스도 했었죠. 플로팅 포인트, 그러면 이제 부동소수점, 우리 부동소수점 연산 배웠었죠. 1초 동안에 처리할 수 있는 부동소수점 연산의 횟수를 뜻한다. 플롭스. 자, 클럭은 방금 전에 말씀드렸었고, 자, 메가헤르츠 중앙처리 장치, CPU가 동작하는 그 클럭 속도의 단위다. 또 정기적인 주파수 단위를 표시한다. 알고 가시면 되겠죠. 자, 중앙처리 장치가 어떻게 구성이 되냐면 제어 장치라는 게 있고요. 컨트롤의 개념. 그래서 ALU, Arithmetic Logic Unit, 연산, 그 다음에 로직, 논리, 유닛, 연산 논리 장치, 잠시 후에 배우니까요. 그 다음에 연산 장치,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누고 개념. 그 다음에 레지스터, 레지스터라는 거는 데이터를 순간적으로 임시로 보관하는 장소다. 그래서 중앙처리 장치의 구성, 제어 장치, 연산 장치, 레지스터 이렇게 구성이 된다라는 것도 맞다 틀리다로 시험 문제 간혹씩 튀어나오니까 좀 신경 쓰시고요. 그 다음에 왼쪽에 있는 MTBF하고 MTTR은 좀 생뚱맞긴 하지만 이게 시험 문제에서 보기로 나온 얘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또 우리 2단에다 표기를 해드렸어요. 알고 가셔야 되겠죠.
그 영어 단어 싸움이에요. MTBF인데 이제 mean time 그러면 이게 MEAN이 평균이란 뜻이 있어요. 물론 average도 평균이란 뜻이 있죠. 우리 이제 엑셀 함수 배울 때 average 그러면 평균이란 뜻이 있는데 MEAN도 평균이란 뜻이 있고요. time은 시간이죠. 그러니까 평균 시간이 되는 거고 between 그러면 뭐 사이란 뜻 아니겠습니까? 그다음에 failure 그러면 실패죠. 그래서 그 컴퓨터에서 실패라는 거는 이제 고장 나는 거죠. 그래서 그 굳이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한다면 평균 고장 간격 시간 이게 제일 편하실 거예요. 그래서 고장이 났어요. 그 다음에 고장난 시점부터 다음 고장까지 동작하겠죠.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MTBF라는 거는 평균 고장 간격 시간 이렇게 번역을 하면 되고요. 고장 시점부터 다음 고장까지 그 동작한 시간의 평균이다라는 거죠. MTBF 움직인 시간을 뜻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고장이 났었어요. 그리고 여기는 고장 안 나서 잘 움직였습니다. 근데 여기서 고장이 났어요. 여기서부터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바로 MTBF 이렇게 부르는 거죠. mean time between failure. 그다음에 MTTR은 뭐냐면 to repair, PAIR 그럼 repair 그러면 수선하다, 고치다라는 뜻이 있죠. 그러니까 고치는데 걸리는 mean time 평균 시간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평균 수리 시간, 수리하는데 걸리는 시간이다. MTTR. 그래서 MTBF, MTTR, mean time between failure, mean time to repair. 그 문제의 보기로 나왔던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같이 알고 가셔야 되겠죠. 자, 이제 제어 장치부터 하나하나 자세하게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제어 장치 컨트롤 유닛, 그래서 컨트롤 그러면 제어라는 뜻이 있는 거고 유닛 그러면 장치죠. 그래서 그 컴퓨터 시스템 전체를 갖다가 통제해주고 지시하는 장치다. 그다음에 명령어 꺼내 가지고 어떤 명령인지 해석한 다음에 그 해석에 따라서 산술 논리 연산 장치 또는 기타 부분으로 적절한 신호를 내보내는 장치, 제어 장치 됐죠? 그 다음에 여기 또 있네요. 일련의 프로그램 명령을 순차적으로 꺼내서 이것을 분석, 해독, 그 다음에 지령을 준다는 얘기죠. 어떻게 작업을 해라. 그래서 정보 조작 제어를 원활하게 수행해 준다. 자, 뭐 제어 장치의 기능은 어렵지 않은데요. 여러분들이 반드시 또 알고 가셔야 될 게 뭐냐면 제어 장치가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 이 레지스터들 머릿속에 반드시 달달달 넣어두셔야 됩니다. 쉽게 말씀드릴 테니까요. 잘 알아두세요. 자, 프로그램 카운터라고 하는데 이제 줄여서 PC라고 불러요. 우리 지난 시간에 잠깐 나왔었어요. PC라는 건 그 퍼스널 컴퓨터, 개인 컴퓨터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여기서는 우리 컴퓨터 활용 능력 시험에서 PC라고 하면은 프로그램 카운터를 먼저 생각하시는 게 더 일반적입니다. 물론 전체적인 의미에서 그 퍼스널 컴퓨터, 개인용 컴퓨터지만 그 PC 그러면은 프로그램 카운터를 먼저 생각하시는 게 좋아요. 시험에서는. 자, PC라는 건 뭐냐면 카운터라는 게 뭘 헤아리다라는 뜻 아니겠어요. 프로그램이라는 거는 수행해야 되는 어떤 명령어들의 집합이고 그래서 다음에 수행할 명령어의 주소, 번지를 기억하는 레지스터예요. PC 외우셔야 돼요. 지금이 아니고 다음에 next, 다음에 실행할 명령어의 주소다, 어드레스다라는 거 매우 중요하다. 머릿속에 넣어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명령 해독기인데 인스트럭션이 명령이라는 뜻이 있고 디코더라는 거는 어떤 암호화되어 있는 걸 풀어버리겠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해독이죠. 그죠? 그래서 수행할 명령어들을 해석한다. 그래서 어떤 명령인지 가르쳐주는 거죠. 그 다음 번지 해독 마찬가지죠. 번지를 해독해 주는 거, 번지를 갖다가 해석하는 거, 해석, 해독 같은 의미. 그 다음에 인코더, 아까 그 COD, 이 디코더에서 이 CODE가 암호란 뜻이 있고 D는 풀어버린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해독이 됐었죠. 그 다음에 코더, EN은 만들다라는 뜻이에요. 모든 영어 단어 앞에 EN이 들어가면 만들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COD는 암호라는 뜻이 있다고 그랬었지 않습니까? 그죠? 그 다음에 R 붙였고, 그러니까 암호를 만들어주는 거니까 부호기라고 그래요. 암호기라고 하지 않고. 이해하셨죠? 그 전송된 명령어를 제어에 필요한 신호로 변환해 준다라는 거. 그래서 부호기, 인코더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거 IR 명령 레지스터. 인스트럭션이 명령이죠? IR 줄여서 IR이라고 그러는데 얘는 현재 지금 수행 중인 명령어를 기억하는 레지스터예요. IR 인스트럭션 레지스터 반드시 시험제 나오니까 잘 알아두시고요. 또 아울러 PC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겠습니다. 프로그램 카운터 다음에 실행할 명령어의 주소 번지. 그렇죠. IR 인스트럭션 레지스터 명령어 기억하는 거. 그러니까 약자를 조금 신경 쓰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스페링은 달달달 외우지 않으셔도 인스트럭션 그런 명령, 프로그램 카운터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MBR인데 얘도 그 컴퓨터에서 대부분의 M은요 일반적으로 메모리의 약자입니다. 그 다음에 A는요 어드레스.
R은요 레지스터. 그러니까 주소를 어드레스 주소를 메모리하는 레지스터, 기억하는 레지스터 MAR이에요. 됐죠? 주소를 기억하는 레지스터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제가 이제 여러분들께 이제 주소가 어떻게 되세요? 그럼 여러분들 뭐 서울특별시 뭐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들 머릿속에 주소를 기억하는 뇌세포가 없다면 주소를 모르시는 거예요. 바로 우리 머릿속에서 주소를 기억하는 뇌세포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게 바로 MAR입니다. A만 신경 쓰세요. 어드레스, 메모리 어드레스 레지스터. 그 다음 마지막으로 MBR. 이 버퍼라는 거는 어떤 그런 완충 역할을 해주는 완충력 이런 뜻이 있는데 여기서는 내용이라고 기억을 하세요. 내용을 기억하는 레지스터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영화 보고 오셨어요. 요즘 뭐 재밌는 영화 뭐 있나요? 여러분들이 진짜 영화를 보시고 오셨습니다. 근데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영화 내용이 어떻습니까?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내용을 기억하는 머릿속에 그 내용을 기억하는 뇌세포가 있겠죠? 근데 뭐 주인공이 막 날아가서 막 이렇게 얘기하실 거 아닙니까? 바로 그거예요. 그 내용을 기억하는 레지스터가 바로 MBR입니다. 됐죠? 자, 그러면 간단하게 다시 한번 정리할까요? 다음에 실행할 명령어의 번지 PC, 명령어를 현재 수행하는 명령어 IR, 주소를 기억하는 레지스터 MAR, 내용을 기억하는 레지스터 MBR. 됐죠? 그렇게 머릿속에 넣어두셔야 돼요. 달달달달달. 중요합니다. 맞다 틀리다로 나오기 때문에 뭐 영어 수업 시간 같네요. 자, 이번에는 이제 연산장치 가겠습니다. ALU 아까 말씀드렸었어요. 에리스메틱 그러면 연산이라는 뜻이 있고, 그다음 로직 그러면 논리죠. 유닛은 장치니까 구제 번역을 한다면 연산, 그죠? 논리 장치가 되는 거죠. 그래서 ALU 연산 논리 장치 잘 알고 가시고요. 자, 얘 같은 경우는 또 구성 장치가 ADDER 더하다 가상기 아까 말씀드렸었어요. 우리 컴퓨터에서는 감산기가 없다. 왜? 가상기 플러스 보수를 해서 감상기 한다. 그거 말씀드렸었어요. 그래서 이 가상기는 컴퓨터에서 덧셈을 수행하는 장치다라는 거죠. 보수기 우리 1의 보수, 2의 보수 기억나시죠? 바로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뺄셈을 수행하기 위해서 입력된 값을 보수로 변환하는 회로 보수기 컴플리멘터 말씀드렸었고, 자, 이제 또 중요한 거예요. ACC 여러분들 별표 3개 쳐드리겠습니다. 이 ACC는 누산기라고 하는데요. 어큐뮬레이터의 약자인데 뭔가를 누적한다, 계산하는 거를 갖다 누적시키겠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ACC라고도 부르고 또 책마다 AC로 부르는 책도 있어요. 그래서 얘는 중간 연산 결과를 일시적으로 기억하는 레지스터다. 또 연산의 중심이 되는 레지스터다 라고도 불러요. 누산기 ACC 반드시 시험 문제 나오니까 머릿속에 넣어두시기 바랍니다. 자, 누산기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자,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겠습니다. 연산의 중심이 되는 레지스터, 연산의 결과를 일시적으로 기억하는 레지스터 ACC. 우리가 기억 안 나면 기억 안 나. ACC 그죠? 그렇게 알아두세요. 누산기, 어큐뮬레이터. 됐죠? 중요한 건 뭐냐면 제어 장치하고 연산 장치 어떤 장치에 들어가는지 그 구별도 잘 하셔야 돼요. 자, 가상기 더해주는 거 보수기 그죠? 누산기 계산의 개념이니까 연산 장치에 해당되는 거. 얘들은 제어 장치가 아니에요. 조심하시고. 자, 데이터 레지스터, 데이터를 기억하는 레지스터. 그러니까 연산한 데이터예요.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조심하실 게 프로그램 상태 워드인데, 프로그램 스테터스 워드인데 이 스테터스가 상태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프로그램의 상태를 기억하는 워드다. 그렇기 때문에 CPU의 어떤 스테터스, 상태 정보를 저장하는 레지스터다라는 거죠. 그래서 스테터스 레지스터, 상태 레지스터 이렇게도 불러요. 상태 레지스터 또는 프로그램 상태 워드. 물론 영어로 시험 문제 낼 수도 있겠죠. 프로그램 스테터스 워드 PSW도 좀 같이 알고 가시고요. 인덱스 레지스터하고 베이스 레지스터는 지난 시간에 배웠었죠. 그래서 유효번지 상대 계산할 때 사용했던 레지스터들. 그래서 가상기나 보수기, ACC 누산기, 그 다음에 데이터 레지스터, 그 다음에 프로그램 상태 워드 PSW, 그 다음에 인덱스 베이스 레지스터는 연산 장치에 해당이 된다라는 거 알고 가시고요. 아까 배운 IR, PC, MBR, MAR 이런 것들은요, 해독기 이런 것들은요, 부호기 바로 제어 장치에 해당이 된다라는 것 좀 같이 알고 가셔야 되겠죠. 각각의 장치의 특징, 그 다음에 연산 장치하고 제어 장치 구분 여러분들 잘 하셔야 됩니다.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계 사이클이라는 게 2단에다가 저렇게 써드렸는데 이게 또 시험 문제 보기로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기계 사이클이라고 그러는데 이 MACHIN이 머신 그러면 기계라는 뜻이 있고요. 사이클이라는 건 어떤 주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기계 사이클은 뭐냐면 CPU가 하나의 명령을 CPU가 센트럴 프로세싱 유닛 뇌가 하나의 명령어를 기억 장치로부터 꺼내요. 패치한다는 얘기예요. 꺼내와서 실행하는데 런 시키는데 익스큐션 하는데 걸리는 시간이다. 그게 바로 기계 사이클 이렇게 불러요. 요건 요 텍스트 그대로 조금 이해하셔야 되고요. 뭐 매뉴얼상의 책에 그대로 나와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방금 전에 얘기한 그 인출의 인출 사이클과 실행의 실행 사이클로 이루어진다. 그래서 호출 불러요. 그 다음에 호출되는 게 무엇인지 해독해 줍니다. 그 다음에 해독했으면 실행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저장한다. 요 사이클을 기계 사이클이라고 불러요. 자, 시험 문제 나오면 맞다 틀리다 구분할 수 있어야 되고. 자, 우리 여기 카튼 보면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제어장치 동네, 연산장치 동네. 그래서 보수기나 가상기나 ACC 애들은 연산장치 동네 애들이고, 여기 다음에 실행할 명령어의 번지, 인스트럭션 레지스터, 명령어를 기억하는 레지스터, 주소를 기억하는 레지스터, 내용을 기억하는 레지스터 얘들은 제어장치 동네 애들이에요. 요거 구분 여러분들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카툰으로 해드린 거예요. 자, 레지스터는 방금 전에 우리가 배운 PC나 IR이나 MBR, MAR 뭐 이런 것들, ACC 이런 것들 다 레지스터라고 부르죠. 그래서 레지스터라는 거의 사전적인 의미, 뭐를 기록해 놓다, 뭐 기록한 책, 명부 이런 뜻이 있어요. 시험 문제 잘 나오는 거죠.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한 비트를 저장할 수 있는 플립플롭의 모임이다. 좀 플립플롭 어렵죠? 그래서 정보처리 기능사나 정보처리 기사, 산업기사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 플립플롭의 종류 또 구조까지 알아야 되지만, 자, 여러분들은 그냥 플립플롭의 모임이 레지스터다. 이 정도만 알고 가시면 돼요. 다분히 전기 전자 쪽으로 좀 넘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또 중앙처리 장치 내에 있는 소규모의 임시 저장 장소이다. 방금 전에 배운 PCIR, MAR, MBR 이런 것들이에요. 또 레지스터의 크기는 워드 크기 및 메모리 용량과 관계가 있다 없다? 있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그 레지스터는 메모리 중에서 가장 속도가 빠르다. 당연하겠죠. 얘들이 속도가 느리면 컴퓨터는 더 느려 터지겠죠. 그래서 레지스터는 메모리 중에서 속도가 제일 빠르다. 그렇게 좀 알고 가시기 바랍니다. 자, 칠판 지우고 마이크로 프로세서인데요. 이 마이크로 프로세서 가겠습니다. 이 마이크로라는 게 MICRO라는 게 작다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프로세서는 처리기죠. 그래서 제어 장치 컨트롤 유닛과 그 다음에 ALU 애리스메틱 로직 유닛이 하나로 통합된 직접 회로 자그마하게 포함시켜서 처리한다. 그래서 마이크로 프로세서 이렇게 부르는 거죠. 됐죠? 그 다음에 몇 개의 트랜지스터를 갖다가 모아놨느냐에 따라서 기본적인 처리 속도가 결정이 되는 거고, 또 마이크로 프로세서를 제조하는 그 업체에 따라서 인텔, 여러분들 뭐 CPU 만드는 회사, 인텔 회사 많이 잘 알고 계시죠? 뭐 AMD라든가 이제 사이릭스라는 게 있는데, 뭐 업체라는 거는 있다가 없을 수도 있는 거고 또 없다가 있을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그 다음에 설계 방식에 따라서 CISC, C는 컴플렉스, 복잡한, RISC, R, 리듀스, 축소한, 그것만 아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방식으로 나눠진다라는 것만 잠깐 머릿속에 넣어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 마이크로 프로세서의 역사가 2006년도 9월에 한번 시험 문제 난 이후로는 이제 지금 안 나오고 있는데, 뭐가 나왔냐면요. 우리가 컴퓨터가 제일 처음 나왔을 때 이제 그 애플 컴퓨터가 나온 다음에, 그죠? 8비트 컴퓨터가 나오고, 그러면서 이제 8086이라는 이름의 컴퓨터가 나왔어요. 이건 이제 최초의 마이크로 프로세서. 방금 전에 말씀드렸었죠. 제어 장치하고 연산 장치를 갖다 직접 한 건데, 얘는 이제 내부 외부 처리가 16비트 16비트예요. 뭘 생각하시면 되냐면 우리 고속도로 16차선 16차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 아무래도 4차선 8차선보다 16차선이 데이터 그 차량의 흐름이 더 원활하죠. 컴퓨터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8086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내부나 외부나 16차선이었었어요. 그런데 항상 컴퓨터가 나온 다음에 그거보다 가격을 좀 싸게 해서 8088이라는 XT가 나왔는데, 얘는 외부가 8비트 처리가 돼요. 8차선입니다. 그렇게 해서 조금 더 싸게 파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업체에서 장난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80286이라는 게 나왔어요. 이제 AT라고 명명을 했어요. 그 전 거는 이제 AT. 그래서 8086, 그 다음에 XT 컴퓨터, AT 컴퓨터 이렇게 불렀습니다. 여러분들 기억 나시는 분도 계시고, 뭔 소리야, 난 처음 듣는데 신경 쓰지 마세요. 여러분들 모르셔도 됩니다. 아, 옛날이요, 그 얘기예요. 그런데 시험 문제 뭘 냈냐면, 최초의 32비트 처리 프로세서는 무엇인가, 이걸 냈어요. 최초의 32차선은
어느 고속도로인가 이렇게 내는 거랑 마찬가지죠. 그래서 내부 외부 둘 다 32비트니까 최초의 32비트 처리 프로세스는 무엇인가? 바로 386DX. DX라는 건 디럭스거든요. 디럭스. 그래서 386 디럭스 DX가 바로 최초의 32비트 처리 프로세스예요. 이게 이제 시험 문제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는 지금 안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386이 나온 다음에 디럭스가 나온 다음에 이제 스탠다드가 나와요. 조금 더 가격 싸게. 얘는 그 대신 외부는 16차선이에요. 16비트입니다. 요렇게. 그 다음에 486 나오고 디럭스가 나온 다음에 항상 스탠다드가 나와요. 됐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486 나온 다음에 이제 뭐 알고 계세요? 여러분들 알고 계시는 이제 586이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불러요? 펜티엄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죠? 펜트가 5개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의 그 건물, 오각형 건물, 국방성을 우리 펜타곤이라고 부르죠. 뭐 그런 의미에서 그래서 이제 펜티엄 프로, MMX 같은 경우도 이제 나왔을 때 시험 문제 엄청 잘 나왔었어요. 뭐 57개의 멀티미디어 처리 명령어를 가지고 있다. 그건 무엇인가? 뭐 펜티엄 MMX 이렇게도 또 시험 문제 낸 적도 있고요. 또 펜티엄 2 셀러로 나왔을 때 L2 캐시 뭐 요거 갖고도 시험 문제 낸 적도 있었습니다. 이해하셨죠? 자, 여러분들 간단하게 그냥 특징적인 것만 알아두시고요. 이거 여러분들 언제 이걸 달달달 외우겠어요. 그죠? 자, 하지만 중요한 건 마이크로 프로세서의 설계 방식에 따른 구분은 시험 문제 잘 나오기 때문에 이건 여러분들 좀 강조해 드리겠습니다. 자, CISC하고 이제 RISC가 있는데요. CISC 같은 경우는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었어요. 이게 컴플렉스가 복잡하다라는 뜻이 있거든요. 그래서 인스트럭션은 명령어니까 set 컴퓨터, 그 복잡하고 많은 명령어로 세팅된 컴퓨터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요. 뭐 스페링 달달달 모르셔도 되고 인스트럭션은 이미 알고 계시잖아요. 우리 아까 IR 공부할 때 그죠? 컴플렉스 복잡하다 그것만 좀 머릿속에 넣어두시고요. RISC의 R reduced 축소됐다라는 거 줄였다라는 거죠. 이것만 알고 계시면 금방 풀려 가겠습니다. 자, CISC 많은 종류의 명령어와 주소 지정 모드가 지원된다. 복잡하니까 복잡하다라는 건 많다라는 개념이니까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고 또 명령어의 길이가 가변적이고 주소 지정 방식이 다양하다. 복잡하다, 많다, 다양하다. 됐죠? 가변적이니까 자꾸 복잡하게 되는 거죠. 그죠? 그 다음 많은 명령어 컴플렉스 복잡하다, 많다. 그 다음에 명령어가 많기 때문에 프로그램 구현은 쉽죠? 하지만 처리 속도는 느리다. 복잡하니까 느리겠죠.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286, 아까 XT, AT, 386, 486, 펜티엄, 586 CPU에서 사용됐다. CISC 알아두시고 RISC 같은 경우는 리드스 축소했다. 그러니까 적은 종류의 명령어, 적은 종류의 주소 지정 모두 신경 쓰시고 자, 적은 명령어 그렇죠? 그래서 프로그램은 어려워요. 하지만 처리 속도는요. 명령어가 적으니까. 그 다음에 또 하나 조심하셔야 될 게 뭐냐면 레지스터의 수가 많아요. 이거 여러분들 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가 컴플렉스가 많다 그러니까 또 시험장에서 레지스터가 많은 거? 컴플렉스 아니에요. RISC가 레지스터가 많습니다. 이거 하나만 좀 혼돈하지 않게끔 알아주세요. 그 다음에 이제 명령어 길이가 고정, 픽스돼 있고 주소 지정 방식이 최소하다, 리듀스이기 때문에 아울러 알아두셔야 될 게 워크스테이션에서 주로 사용된다. 워크스테이션 WRK STA TION이죠. 워크스테이션이죠. 워크스테이션의 요 R 그다음에 RISC의 R 그렇게 좀 머릿속에 넣어두세요. 그래서 그 286, 386, 486 펜티엄은 CISC, 워크스테이션은 워크의 RISC R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죠. 자, 우선 컴플렉스 많다, 리드스 축소했다. 하지만 레지스터가 많은 거는 CISC가 아니고 RISC다. 그거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표 형태로 이제 구분을 좀 해드렸으니까 잘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자, CISC에서 C는 컴플렉스 많다, RISC에서 R은 리듀스 축소다라는 거죠. 그래서 한 개의 명령어로 최대의 동작 많다, 명령어 많다, 주소 지정 복잡하다. 그 대신 레지스터는 얘가 많아요. 이거 하나 아까 조심하십시오라고 말씀드렸었고, 그 다음에 처리 속도는 얘가 더 빠릅니다. 이거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뭐 전력 소모는 얘가 더 적어요. 그 다음에 생산 가격은 오히려 CISC C 컴플렉스가 더 고가고 프로그래밍은 얘가 복잡하죠. 그 다음에 사용하는 건 일반 PC에 CISC, 얘는 아까 워크스테이션의 R 또는 서버. 한번 써봐. 그거 기억나시기 바랍니다. 칠판 지우고 자, 버스 마지막 내용이 되겠네요. 자, 컴퓨터에도 버스가 있어요. 오, 정말 버스가 있나요? 자, 버스인데
여러분들 그 컴퓨터를 뜯어보면은 이제 마더보드라는 게 있어요. 마더보드, MOTHER 마더 그러면 엄마죠. 마더보드, 엄마판이에요. 또는 메인보드라고 그러는데 거기를 자세히 보면은 금 색깔라는 거, 그거 진짜 금이에요. 금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전기선처럼 아주 복잡하게 막 왔다 갔다 하는 그 선들이 있어요. 그게 바로 버스예요, 여러분들. 뭐 직접 좀 보여드리진 못하지만, 그래서 그 버스를 통해서 그 주소를 갖다가 옮기냐, 데이터를 옮기냐, 또는 제어 신호를 옮기냐, 그렇게 나눠지거든요. 그걸 바로 버스라고 합니다. 그럼 왜 금을 썼느냐? 처리 속도가 빠르거든요. 됐죠? 그래서 외부 데이터 버스의 종류 시험 문제 잘 튀어나오니까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외우냐면요, 어제대 이렇게 알아두세요. 어제대, 어제대, 어드레스 버스, 주소를 나르는 버스, 제어 버스, 데이터 버스. 됐죠? 그러니까 어드레스 버스 순서대로 가겠습니다. 여기죠. 주소 버스예요. 주소를 갖다가 주소를 지정할 때 사용되는 전송로. 됐죠? 그 다음에 제어 버스, 제어 신호를 날라요. 그 다음에 데이터 버스는요, 데이터를 나르는 버스입니다. 그래서 외부 시스템, 외부 버스의 종류, 어제대 종류 반드시 머릿속에 넣어 두시고요. 2급에서도 이 종류가 출제된 적이 있어요. 또 1급에서도 보기로 나온 적이 있고, 바로 이제 이기적인 팁에 해드렸는데, 아무튼 그 종류 좀 신경 써서 머릿속에 넣어 두시고, 잠기 쏙쏙에 해드렸죠? 오늘이야 어제야? 어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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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드레스 버스, 제어 버스, 데이터 버스, 이렇게 순서 툭툭 튀어나올 줄 아셔야 돼요. 뭐 이거 달달달 안 외우셔고요. 아무튼 데이터 버스는 데이터를 주고받는 거고, 주소 버스는 주소, 그 다음에 제어 버스는 제어 신호를 갖다가 주는 거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죠. 자, 오늘 마지막 내용이 되겠네요. 버스 설계 방식에 따른 구분인데, 이거 이제 옛날에 쓰였던 방식들인데, 옛날이오죠. 아이사 방식은 16비트 이동이 가능하다. 병목 현상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 이렇게 병이 있으면요, 병이 이렇게 있으면, 물이 이렇게 있을 때 이걸 거꾸로 뒤집어서 따를 때, 여기는 넓으니까 지나가다 요 벽에 요 부분 오면은 꽉 막혀가지고 천천히 내려오죠. 그러니까 느려지는 거죠. 그걸 병목 현상이라 그래요. 우리 뭐 도로에서 갑자기 좁아졌을 때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아이사 같은 경우는 이제 16비트 이동이 가능하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아이사 방식 같은 경우는 16비트에서 이제 개선해서 32비트다, 맞다 틀리다 정도만. 그 다음에 배사 같은 경우는 그 32비트 가능하면서 이 병목 형상을 갖다가 개선해줬다, 이 정도. 그 다음에 PCI 64비트 맞다 틀리다 정도만 구분하시고, 그 다음에 AGP 요거는 좀 머릿속에 넣어주세요. 그 디지털 영상 데이터를 출력하고 편집하는데 사용하는 차세대 버스 규격이다. 이렇게 또 시험 문제 텍스트 그대로 시험 문제 나온 적이 있기 때문에, 또 맞다 틀리다로 버스 설계 방식에 따른 구분 시험 문제 나올 수도 있겠죠. 근데 뭐 2003년도에 나왔기 때문에 좀 오래전에 나왔던 문제이기 때문에,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업체에서 현재 개발되고 있는 그런 흐름에 따라서 나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맞다 틀리다 정도만 알아두시고요. 문제로 나온 것만, 기출문제로 나온 것만 위주로 좀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우리 이 챕터 컴퓨터 하드웨어 부분에서의 그 1섹션 중앙 처리 장치 공부해 드렸습니다. 강의해 드렸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론을 확인하는 기출문제 반드시 풀어서 자기 것으로 만드셔야 되겠죠. 자, 수고하셨고요. 다음 섹션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자, 오늘 행복한 하루,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